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시험 강의 첫 시간이네요. 무엇이든 첫 출발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죠? 자, 통칙 용어 설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통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보험 관련 용어들, 농업재보험에 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태껏 저희가 시험을 7회까지 치렀는데 우리 이제 8회 치게 돼요. 그죠? 근데 6회까지 7회 때 처음으로 용어 정리에 대해서 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 6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된 부분이 이 통칙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하는 부분, 왜냐면 이 용어 정리 잘 해놔야만 뒤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계속해서 이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정리를 잘 해놓으면 뒷부분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겠죠.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그죠? 작년하고 달리 이번에는 조금 용어들을 비슷비슷한 것끼리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어봤어요. 먼저 계약 관련 용어들입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 그죠? 대상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계약을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드는 보험, 임보험이라고 하죠. 임보험에는 가입자가 다르고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우리 엄마가 피보험자가 돼서 내가 대신 계약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농업재보험에 있어서는 대부분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 같아요. 그럼 계약자는 뭘까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죠.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내는 사람일까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럼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러면 이 계약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없어요. 이 계약자는 누구나 계약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 때, 임보험 같은 거 들 때는 계약자 누구나 될 수 있죠. 그죠? 될 수 있는데 농업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계약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용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계약자는 농업인이란 말은 소유주란 얘기예요. 농업인, 임차농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이에요. 농작물도 보험이 되는 농작물이 있고 아닌 농작물이 있어요.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실제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려워요, 용어들이. 하지만 가만 찬찬히 글을 보면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 계약 관련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무작정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막 연필로 그려가면서 암기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암기도 되지 않고 먼저 머리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자에서 중요한 거는 자, 농업인 만약 가로넣기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 우리가 육하원칙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죠?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뭐 어떻게 한다고 실제 재배하는 누가 주된 경작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내는 사람 되겠죠. 그죠? 자, 피보험자,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농작물, 이 농업재보험에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요.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역시 피보험자,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들이 됩니다. 이 계약은 왜 이런 법인의 예를 들어놨냐면 이 계약은 개인이 들 수도 있고요. 농업재해보험은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골에 가면 농사를 대단위로 짓는 조합들이 있죠. 영농조합. 그죠?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들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이 주된 경작자에는 개인도 포함이 되고 법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험 증권이죠. 자, 우리가 보험에 처음에 가입을 했어요. 그 대상이 있어요. 피보험자예요. 그죠? 자, 보험을 딱 가입하려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이 되죠. 얼마짜리 보험을 들 거야. 보험 가입 금액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내가 내는 거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내가 내는 거 보험료가 되는 거죠. 보험료를 냈어요. 보험료를 내고 나면 주는 거 있죠. 우리 보험료 냈을 때, 보험 들였을 때 그게 바로 보험 증권입니다. 그럼 보험 증권은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의 승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때 배울 건데 보험 증권은 중요 문서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이런 말들이 1차에는 나옵니다. 보험 증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나면 주는 증서더라. 농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농지는 밭작물일 경우에는 농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과수 있죠? 과일들. 과수는 과수원이란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농지라고 하기도 하고 과수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농지도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한 덩어리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개념으로 어디를 이 통칙은 이렇게 가로넣기를 나와요. 이렇게 필지와 관계없이 과실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암기한다기보다는 가로넣기로 중간중간 탁탁 비워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가로넣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농지라는 것은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더라. 필지와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계약자가 내가 배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내 농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농사 짓는 농지에 가보면 요 똑같은 논인데도 요 논 안에 요 필지 번호들이 달라요. 지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농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필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개념? 한 덩어리 토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농지, 과수원 개념은 같은 말이고 밭작물일 때는 농지라는 말을 쓰고요. 과실일 때는 과수원이란 용어를 쓰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계약 관련 용어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은 업무 방법서예요. 그죠? 향후에는 기본서 또는 수험서 또는 이론서라는 용어들을 쓸 건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21년도에는 업무 방법서에서 업방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업방 하는데 도대체 그 업방이 뭐야? 그죠? 이 업방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시 보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요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 업무 방법은 뭐 때문에 만드느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는 신계약 인수 절차. 제가 지난 시간에 손해평가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수란 말을 했어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보험을 들었을 때 이 보험을 넣을 수 있게, 가입할 수 있게 받아주는 거. 그래서 인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약 인수 절차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계약 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서의 목적은 했을 때
목적을 적어라 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은. 그죠? 하지만 이 농작물 재보험의 우리 이 업무 방법세의 목적은 신계약 인수 절차 또는 계약 관리 업무 이렇게 가로를 비워서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계약자 배울 때 그죠? 계약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그죠? 어떻게?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험 대상 농작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 보험 대상 농작물이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외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입에 탁탁 붙지도 않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과수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과과수원이에요. 그러면 사과과수원에 자 농작물이라 하면 사과과수원의 사과가 되겠죠. 그죠? 그 사과가 농작물이에요. 근데 사과는 사과 나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안에 달린 농작물 사과도 보상을 해주지만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전체적인 수확량이 줄겠죠. 나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죽어버리면 고사해 버리면. 그래서 농작물도 보상을 해주고 나무도 보상을 해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농작물 또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밭작물일 경우에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농작물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부대시설 및 농작물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손해평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농작물도 보험에 들 수 있고 밭작물도 보험에 들 수 있고 그죠? 뭐 생산비 보장 밭작물 이런 것도 있다고 했고 그죠? 특정 위험 인삼 해가림도 있는데 온해시설도 되더라 말씀드렸죠. 버섯 재배사도 되더라. 뭐 온해시설 안에 있는 시설 작물도 되더라. 그리고 버섯 재배사 안에 있는 버섯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원해시설 또는 버섯 재배사가 바로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우스가 있다고 예를 들면 하우스에 하우스 우리 이렇게 생겼죠. 그죠? 하우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철제로 위에 지붕을 덮어요. 그죠? 위에 이렇게 철제 골조를 만들고 이 골조를 우리는 하우스의 구조체라는 용어를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우스는 뭘 덮여져 있나요? 비닐을 덮죠. 비닐을 피복제라고 해요. 자, 그런 구조체 피복제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을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원해시설을 배우게 되면 구조체 피복제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부대시설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밖에서 우리가 노지에서 키울 때는 순전히 자연에 의지해서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죠? 가뭄이 들면 또 우리가 뭐 물을 뭐 옆에 어떤 장치들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라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 온해시설은 인위적으로 모든 장치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닐도 씌우고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비가 와도 이 비닐을 탁 벗겨가지고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수분 공급을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원예시설 안에서는 아주 따뜻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좀 또 서늘한 기온에서 자라는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냉방시설 또는 난방시설 그죠? 또는 추울 때 위에 이 비닐 위에 덮어주는 어떤 뭐 수평 커튼이라든지 덮는 것들 있죠. 그죠? 그 외에는 또 원예 시설 안에서 뭔가를 재배할 때는 흙에서 재배하는 것도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양액으로 재배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양액 시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대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도 목적이 되는 거고 부대 시설도 목적이 되는 거예요. 농작물은 당연히 되겠죠. 이 원예 시설 안에 들어있는 농작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원예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재배사인 경우는 버섯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틀어서 쓴 용어들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및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3회 때 이렇게 가로 넣기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봄에 들 수 있는 어떤 대상인 거기 때문에 농작물 농작물만 되는 게 아니고 과실일 때는 나무도 되겠네. 원예시설 같은 거를 시설작물이라고 하니까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도 되겠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대시설도 되겠네. 그리고 원예시설 안에 당연히 안에 어떤 농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이 농작물과 뒤에 있는 이 농작물은 다른 거예요. 요 처음에 농작물 나무는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이고요. 뒤에 있는 농작물은 시설작물 재배 시설작물 안에 원예 시설 안에 들어있는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그 봄의 목적에 있는 대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게요. 외울 때 그죠?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보험 가입 권유를 하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운영을 시행을 하지만 실제로 가입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 것은 중앙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중앙 농협선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농협으로 다 맡긴다고 했죠. 우리 각각 시골에 가면 농협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농협에서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과는 사과대로 능금 농협이 따로 있다고 했고 배는 배대로 배 농협이 따로 있다고 했죠. 원예 농협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묶어서 어떤 거? 품목 농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하면 NH손보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과 품목 농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집 종사자예요. 우리가 보험 넣을 때 우리한테 막 와서 설명해주고 이거 막 약간 설명해주고 이 계약서 써가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 설계사죠. 마찬가지예요. 농업재보험도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도 모집 종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있는 임직원들은 다 모집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이나 보험 설계사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약 관련 용어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설명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 살짝 언급했어요. 그죠? 내가 보험에 들려고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가수원이 요거만한 가수원이 있어. A씨는 가수원이 여기 예를 들어서 1000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근데 B씨는 가수원이 요거보다 작아. 그죠? 자, B씨는 이거는 500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00 제곱미터하고 500 제곱미터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나무의 주수도 다를 거예요. 그죠? 주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게 주수가 많은 것은 수확이 많이 될 거고 주수가 적은 것은 수확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넓은 곳은 아무래도 나무가 더 많이 심겨지기 때문에 가입 주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가입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다 달라요. 우리 임보험 할 때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앞에 어떤 지병이 있거나 있는 그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죠? 그것처럼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회사가 계약자하고 약정한 금액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급하는 최대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 1000제곱미터 가수원을 1000만원짜리 보험 가입을 했어요. 1000만원짜리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내가 사고가 났는데 이제
재해가 났다고 해볼게요. 재해가 났는데 2천만 원짜리 보험을 받을 수 있냐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0만 원짜리 보험을 넣었다면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보험은 내가 넣은 것만큼 절대 더 이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최대 보험금은 얼마? 보험 가입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험 가입을 했으면 내가 이제 보험 가입한 거에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제 막 재해가 있었어요. 재해가 있어서 사고가 나서 어떤 수확량에서 감수된 부분이 있어. 감수량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수확량에서 감수된 걸 빼면은 우리 가수원에 어떤 피해율이 나올 거예요. 그죠? 피해율 나오는 공식들이 있겠지만 대략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원래는 이 가수원에서 이것만큼은 수확할 건데 태풍 와가지고 이것만큼 감수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감수된 거에 된 것만큼 보험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는 원래 상태대로 복원을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이것만큼 수확해야 되는데 이것만큼 감수됐으니까 이것만큼 보험금을 주면 결국 원래대로 복원이 된 거에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 금액 이상만큼은 보험금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금, 최대 보험금 산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원래는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근데 최대 보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산출하려고 보면 피해율이 어떨 때 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전체가 다 피해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피해율이 100%일 때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는. 그죠? 지수로 환산을 한 거니까. 그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 보험금은 보험 가입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담 비율이 들어간 거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어.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자동차 보험 가입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1,000만 원짜리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으면 그 1,000만 원 나한테 다 주냐면 다 안 주죠. 다 안 주죠. 내가 1,000만 원짜리 사고가 났으면 너는 1,000만 원짜리 사고에서 너의 책임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20만 원은 네가 내 하고 자기 부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농업재해보험에서도 너는 요거만큼 네가 부담을 해 라고 하는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 계산을 한다면 자기 부담 비율이 될 거고요. 만일에 금전으로 바로 환산을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그것은 어떨 때는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란 용어를 쓰고 어떤 때는 자기 부담금이란 용어를 써요. 그것은 품목 따라 저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산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고요. 어떤 거는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 공식은 보험금을 구하는 가장 기본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더라. 근데 최대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 피해율이 100%일 때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보험금 산출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피해율이 100%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액이 있어요. 자, 이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 화재 보험 들잖아요. 우리 집의 총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을 1억짜리 우리 집의 가치가 그죠? 실제 우리 가치가 1억이라고 하면 1억짜리 화재 보험을 들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나는 1억을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100만 원 내라 해요. 근데 100만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가치는 1억이지만 나는 한 5천만 원만 보험에 들래. 50%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보험료 한 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보장은 보세요. 내 집의 가치는 1억이에요. 하지만 나는 5천만 원만 보험 가입 금액 들래. 하면 내 보장, 내가 보험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5천만 원 넘을 수 없어요. 방금 설명했었죠. 그죠? 자, 우리 집의 가치.
가치는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 가액이 되는 거고요. 내가 실제로 드는 금액, 가입하는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더 큰 건 뭐예요? 보험 가액이 더 크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내가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훨씬 커요?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보험에서는 초과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보험에서는 초과 보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도 초과 보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은 같거나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크거나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이 같다고 하면 이게 최대 손해액만큼 그거 보장을 해주는 게 될 거고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요.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억짜리 집이지만 5천만 원만 든 거예요. 1억의 반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든 것을 일부 보험이라고 해요. 일부 보험은 인정을 해줍니다. 단 너는 일부만 들었으니 보험금도 그것만큼 적게 받아가 하고 적게 주겠죠. 그죠?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가액을 푸르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이 보험 대상, 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을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야 이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이 집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지? 이게 이제 보험가액인 거예요. 피보험이익은 이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더라. 결국은 보험 목적, 보험 손해가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는 이 보험가액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보험가입 금액 위가 보험가액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가액 초과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보험에서 초과보험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험가액도 5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험가액은 2번 출제됐어요. 이전에 지금 5회 때도 출제가 됐었고 1회 때인가도 출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피보험이익도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금전 이렇게 최대 손해액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5회 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용어 대충 이해되시죠? 가로넣기를 뽕뽕 비워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누가 내는 거? 이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왜? 국가에서 밀어주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료가 내가 이 보험 가입 금액의 10%가 내 보험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10% 내는 거에서 내가 10% 이걸 다 내느냐? 아니고 이거를 다시 100으로 환산했을 때 국가에서 정부에서 한 38%에서 60%를 부담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죠? 지자체 부담한다고 했죠. 지자체에서도 몇 프로 부담을 하고 결국은 내가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책보험은. 그래서 누가 정부가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를 했잖아. 지방자치단체 그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누가 내는 거? 계약자. 내가 내는 부담하는 보험료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용어는 그렇게 익히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1과목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1과목, 2과목이 나눠지잖아요. 1과목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까지 딱 보험을 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뭘 내요?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고 내가 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는 보험료는 대체 얼마지? 라고 계산을 합니다. 1과목에서. 그 계산 방법이 나와요. 실제로 이번 7회 시험 때도 이번 7회 시험 때는 보통은 항상 저희가 문제를 낼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7회 시험이 조금 1과목에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역으로 물은 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그 보험금을 줄 때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10%, 15%,
20%, 30% 이렇게 다 퍼센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퍼센트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품목들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 얼마야?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얼마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은 사람이 틀렸다는 거,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뭔지, 정부가 주는 보험료가 뭔지, 지자체가 주는 보험료가 뭔지, 그러면 각각의 퍼센트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이해하고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단위 복리예요. 연단위 복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적금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은행에. 그러면 그냥 우리 그 약간 이자가 붙죠. 기본 이자가 붙죠. 그죠? 붙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보험 같은 거는 그냥 기본 이율에 이런 거예요. 내가 보험을 넣다가 중간에 요거 해지를 하는 경우 있죠. 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 해지 환급금 이런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요만큼 하다가 해지를 했어. 그럼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을 3개월 안에 돌려줘야 되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3개월을 넘겨버렸어요. 한 5개월 때 돌려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개월 안에 돌려주는 것보다 훨씬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당연히 줘야 되는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 약간 대출 그 이율보다 훨씬 더 많이 이율을 쳐주는 거예요. 연단위 복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년이 지났으면 1년이 지난 우리 원금 있죠. 원금에다가 1년이 지났으니까 당연 그 1년에 이자가 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도 원금으로 쳐주는 거예요. 원금으로 쳐갖고 그것을 그 자체를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떤 날에? 제일 마지막 날에. 그죠? 맞겠죠? 이자의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거를 원금으로 쳐주는 거. 그걸 연단위 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단위 복리의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1년 중 언제? 제일 마지막 날에.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연단위 복리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율이에요. 그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험료 지급 해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지를 할 때는 보험료를 환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도 우리가 지급하는 시기가 있어요. 보험금이 딱 결정이 되고 나면 7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차에서 배우는데 보통 보험은 한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급일을 넘겨버렸을 때 그럼 나는 당연히 7일 안에 받아야 되는데 더 지나서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까처럼 보험을 해지하는데 환급 보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3개월 안에 이 기간을 넘겨서 받았을 때 그죠?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더라. 그죠? 자,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은 그냥 그 계약 그 보장을 받는 기간이죠.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해볼게요. 사과를 나는 6월달부터 보험 넣어서 종기라는 거 있어요. 모든 보험들은 보험을 처음에 들 수 있는 보험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그죠? 종기가 사과 같은 경우는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어요. 품목마다 보험의 종기가 다 달라요. 다른데 사과는 11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고가 12월 1일 날 나서 사고 접수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내 보험 종기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접수도 안 돼요. 그것처럼 보험 기간 안에 보험 기간에 것은 보장을 받는 그 기간 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영업일입니다. 영업일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냥 정상적으로 여금하는 날이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국가 공휴일들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근로자일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입 가격입니다. 가입 가격은 중요하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에 들려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이 가입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가수원에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입 수확량은 가수원마다 달라요. 그죠? 가입 수확량 뭘 곱하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죠? 이 수확량, 내 가입 수확량에 뭘 곱해야 되겠어요? 가입 가격을 곱해야 되죠. 그죠? 그 가격이에요.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이 가격에 의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가격이 이제 계약 관련 용어가 되는 거죠. 계약 관련 용어들은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보험금 관련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험금 관련 용어는 보험금을 산출할 때 쓰는 용어들이란 얘기죠. 그죠? 자, 보험금을 산출하는 기본 공식은 우리가 나중에 수없이 외우게 되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공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건 뭔 말을 줄인 거냐면 가는 보험 가입 금액에 그죠? 곱하기 피해율을 딱 해버리면 내 보험금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든 자기가 이것만큼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피해율을 100% 낫다면 100%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빼고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빼는 게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가장 기본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이란 말은 빼고 가입 금액의 그죠? 피해율의 자기 부담 비율의 그래서 가피자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없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피자. 지금 바로 암기 되시겠죠? 가피자.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피해율이란 용어는 업무방법서의 용어의 정리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는데 보험금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요. 보험금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피해 수량을 우리가 백분율로 환산한 거죠.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피해율이 50%야. 근데 내 자기 부담 비율이 20%야. 이러면 퍼센트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면 복잡하고 좀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뭐 100만 원이더라. 뭐 100만 원 곱하기 지수로 사용하죠. 0.5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딱 계산합니다. 보통은 풀이를 할 때는 물론 식을 적을 때는 50% 마이너스 20%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50%는 0.5 지수로 환산을 하고 100으로 나눈 거죠. 다시 0.5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했죠. 자기 부담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가 내는 게 있고 지자체가 내는 게 있고 계약자가 내는 게 있는데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이만큼 크다면 자기 부담 비율이 한 요거만큼. 하지만 내 보험 가입 금액이 요거만큼이라는데 자기 부담 비율도 요거만큼 이렇게 더 줄어들겠죠. 결국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에요. 보험 가입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그 말 뜻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제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가피자라고 했어요. 그죠?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금 계산 시에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자, 자기 부담금은 그러면 뭐냐? 똑같은 용어인데요.
저희가 보험금을 계산할 때 가피자라는 공식도 있고요. 이제 품목마다 제가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조금씩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식도 있어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품목들도 있어요. 여기는 가입 금액, 처음 내가 최초로 가입한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뺐고, 이번에는 실제로 바로 어떤 재해가 와서 이번 손해가 얼마야? 바로 손해액을 산출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이죠. 실손. 그죠? 실제로 손해난 금액을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이게 자기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건 돈으로 환산한 것 차이예요. 비율로 주느냐, 실제로 금전으로 이것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부담 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것은 품목마다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은 자기 부담 비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계산하고요. 어떤 품목은 자기 부담금을 빼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역시도 누가 이제 그 부담하는 거냐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보험금 관련 용어, 보험금 산출하는 가장 기본 공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란 것도 있고, 실제 손해 입은 손해액이 얼마야?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줄여서 가피자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것은 보험금 공식이 손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두 가지 큰 거 배웠다, 그죠? 가피자 공식 보험금 구하는 것도 있고 손자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구하는 방식도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각 품목마다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씩 다르겠네 라고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러면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만 다르느냐? 아니에요. 피해율을 구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요.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품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전부 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학량 관련 용어들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중요하기도 해서 오늘 용어의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한 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용어는 계약 관련 용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정권, 농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에 보험의 목적, 이 업무방법서의 목적, 그다음에 보험 모집 농협, 그러니까 모집 종사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이 뭐야? 보험 가액이 뭐야? 가액이 그 가치라고 했어요. 내 실제 작물의 가치. 하지만 그 가치만큼 다 보험을 들은 건 아니니까, 그죠? 내가 결정해서 보험 가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 가입 금액에 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최대 손해액이 되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은 최대 보험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했고요. 자, 이자를 쳐주는 방식에 있어서 1년이 지났을 때 내 1년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것을 다시 그것을 원금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 단위 복리라고 했고요. 옛날에 이게 우리 적금 중에서는 어떤 적금에 해당되냐면 혹시 재형저축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복리로 적용하는 이제 적금인데 지금은 그런 적금들이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 그런 적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뭐 은행의 그 조건들이 뭐 적금이나 모든 뭐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 좋게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 연단위 복리를 많이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위 복리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어떨 때 주는 거?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지연했다든지 또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료 환급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연했다든지 이럴 때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서 주고요. 자, 내가 보장받는 보험 기간, 보장받는 보장받는 기간을 보험 기간이라고 하고, 영업일은 그죠? 관공서 휴일하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모든 영업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토요일도 제외하고, 그죠? 그다음에 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할 때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어떤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는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세잖아요. 나무 한 주의 가격이 되겠죠, 그죠? 우리 집에 나무가 100그루 있어요. 100그루 있는데 이 나무가 10만 원짜리래요. 그럼 우리 집에 보험 가입 금액,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죠. 한 주당 가격에 의해서, 그죠? 다음에 보험금 관련 용어들, 보험금을 산출하는 식은 가피자라고 했고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했고요. 자, 피해율은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집에 수확량이 이거만큼 있는데 감수가 이거만큼 됐어. 그죠? 원래 어디에서? 원래 이거만큼 돼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이 수확량이란 용어를 이 농업재해보험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라고 이런 용어를 써요. 평년에 우리 집에 요거만큼 수확이 돼 이런 말이에요. 평년 수확량이 있는데 우리 집에 수확량이 이거만큼이야. 그러면 감수된 게 나오겠죠. 그죠? 감수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보험은 보장해 주는 재해가 있고 보장해 주지 않는 재해가 있단 말이에요. 보장해 주지 않는 재해로 감수가 됐어? 그거 인정 안 할 거야. 그게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것만큼 돼야 되는데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뺐더니 우리 집에 감수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수가 됐어? 이거 감소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감소량은 원래는 어디에? 원래 평년에 이것만큼 나와야 되는데 감소가 된 거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다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거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될 건데 이거를 앞에 글자만 따서 평, 수, 미, 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평수미평, 평수미평이라는 용어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피해율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될 거예요. 뒤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건 그때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피해율은 최종 피해 수량을 백분율로 환산한 거라고 했고요. 자기부담 비율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품목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계산하고 어떤 거는 손해액에서 바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이 되는 겁니다. 비율은 자기부담 비율이 되는 거고 금액은 자기부담금이 되더라 라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용어 정리를 왜 꼼꼼하게 설명을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어들을.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뒷부분에 가서 뭔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를 돕기 위한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론 7회 때 빠졌지만 그죠? 출제가 되었고 5점짜리로 무조건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시험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는 뭐 5점, 10점 이렇게 큰 점수로 당락이 결정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떨어지는 가장 많은 부위의 점수들은 60점까지 우리가 평균 60점을 맞아야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58점, 57점, 59점으로 많이 떨어져요. 몇 점이 1점, 2점 차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통칙의 5점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래서 이 통칙 용어 정리는 잘 해둬서 이 통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5점은 득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꼭 득해야 되는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해두기로 하고 오늘의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용어 중에서 수확량하고 관계된 용어들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남은 용어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